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세상에서 저만 알고 있는 테슬라 매수 신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패턴들 그리고 지식들 몇 가지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관상을 보니까 돈을 벌기에는 좀 걸러먹었다는 관상에 대한 글, 그리고 이제 아주 나쁜 글이라고 해야 될까, 악플, 좀 비난에 가까운 글들을 이제 도배를 하는, 그것이 하나의 좋은 매수 신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정말 이번에도 통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어제 장에서 일단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저만이 가지고 있는 매수 신호가 있어요. 자, 테슬라에 대해서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LA에 사시는 분께서 상담 메일을 보내오셨었습니다. 2024년도 3월인가 4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콘도미니엄을 하나 매각을 하고 테슬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곧 현금이 생긴다. 이걸 어떻게 투자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좀 의견을 여쭤보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 당시 주가가 얼마였느냐? 189달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단기 손실을 감안하고 감수하더라도 저 같으면은 테슬라에 콘도미니엄을 팔고 난 거의 모든 금액을 다 쏟아 붓겠다.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200달러 조금 넘어갔을 때인가요? 자, 그때도 메일이 하나 옵니다.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에 살고 계시는 분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셨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도 2,000주 가깝게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테슬라를 모아 가야 될지 비트코인으로 가야 될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메일 보냈을 때 비트코인 투자도 좋고 테슬라 투자도 좋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답을 달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양쪽을 다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쪽으로, 그래도 그때도 분할 매수 쪽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해 2월 달에 여행을 갔었을 때 그분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160달러 할 때 테슬라를 다 매도를 하려고 했다가 제 영상이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저 사람도 저렇게 투자를 하는데 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매도를 하면 안 되겠다 결심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그때 2개인가 3개 더 보시고 그대로 2,000주가 가까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그때 그래서 하루 동안 케어를 받고 식사도 대접을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요. 자, 그 분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200달러 초중반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LA에 그 사셨던 그분께서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주셨었는데 또 다른 건물이 주택이었나요? 하나 또 처분을 해가지고 이제 테슬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이때 메일을 주었던 일시가 300달러 할 때였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부터 해서 또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정성을 나름 담아가지고 메일을 담았습니다. 답변 메일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제가 받았던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러니까 거의 수억 원에 달하는 어떤 현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뭐든 이걸 전환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테슬라로 담아가려고 하셨던 분들의 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0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 100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역시도 열정을 가지고 테슬라 투자를 하시겠죠.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죠, 개인마다. 근데 아무래도 수억 원의 어떤 금액을 가지고 테슬라 투자를 할지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메일을 보내왔었던 그 시점이 매우 공교롭습니다. 아주 공통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좋은 기회일 때, 공포가 어느 정도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희망 섞인 이야기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그런 메일들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분들이 보내왔었던 그 메일, 되게 무게감 있는 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돌이켜보면은
전부 다 매수 신호가 되었다.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 주셨던 그 내용대로 제가 그대로 테슬라 투자를 그렇게 분할로 모아갔다고 한다면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분들처럼 저도 계속 분할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분들한테는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해놓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안 하는데 남들한테는 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같이 그분들과 함께 모아갔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그런 메일을 제가 또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왜 엄청나게 큰 고점이 아닌 주가가 좀 빠졌을 때 그런 메일을 보니까 아마 이분들도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고, 뭐 고수 수준에 있으신 분들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내가 봤었을 때 너무나 고점이고 테슬라를 매수를 할 수 없는 어떤 가격대라고 한다면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가장 최근에 받은 그 메일 때도 주가가 420달러가 무너진 상태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주가가 소소하게 퀀텀 점프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100달러 때, 200달러 때, 300달러 때, 400달러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완전 와장창 다 깨진 것 같고 별의별 안 좋은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공포가 가득했었던 최근 한 2년인데 돌이켜 보면은 100달러에서 400달러 때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100달러 때도 그런 상담 메일을 받았고 200달러 때, 300달러 때도 계속 상담 메일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400달러 초반에 주가가 무너져 내렸을 때 이번에 상담 메일을 또 받았다. 그러면은 그 앞전에 있었던 수억 원에 달하는 상담 메일의 그 세 번의 그 메일의 여러 가지 패턴을 봤었을 때는 제가 이번에 받은 네 번째 메일 그 이후로도 테슬라 주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겠다. 참 공교롭더라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제는 공통점이 조금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채널 운영하고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인덱스한 이야기를 서로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공교롭게 그 시점이 테슬라가 모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황금 찬스였던 그런 시점에서 메일을 보내주셨다. 자, 이번에도 그 메일이 아주 비슷한 유형으로 왔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기준에는 되게 매력적인 테슬라 매수 구간이 된다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들과 패턴들 말씀드리자면은 자,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잊어버리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론이 돈 패닉부터 해서 그 말을 던지고 난 순간 바로 주가가 튀어오르진 않겠지만은 수개월 뒤에 주가가 꽤 높은 영역에 도달을 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돈 패닉이었고, 그리고 You thank me later. 내가 테슬라 투자자 너희들이 조금만 있으면 나를 고마워해 할 것이야. 그것이 나오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렸었고, 이제 뭐 거의 10% 가격 주가가 올랐었죠. 에픽 엔드 오브 이어라고 일론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두세 달 전이었나요? 자, 역대급 연말이 올 것이다. 맞다. 그 말을 한 적이 있지. 일론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뭐 그록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역대급 연말을 그록이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록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연말에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는 신호를 제가 이미 드린 겁니다.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테마를 끌어와 가지고 정말 테슬라 주가가 그때 가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을 수 있어요. 뭔가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될 만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론이 이전에 조금 논란에 되는 멘트를 주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멘트를 날려가지고 경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픽 엔드 오브 이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연말에 주가의 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신호를 좀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여러분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미국 주식 시장은 자기가 이제 임기가 마치는 그때까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주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마음 놓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꽤 많이 줬었습니다. 요새는 그 메시지를 잘 안 주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임기 동안에는 주식 시장이 화랑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지금 광발을 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가 아마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추석이나 설처럼 이제 민심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뭐 가족들끼리 모이고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할 거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미 표심을 이제 표를 내가 어느 당에다가 찍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선거철이 12월 달인데 내년에 10월 달에 결정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 분들은 몇 개월 전에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본업에 충실을 하겠죠. 뭐 정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식 시장을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릴 겁니다. 아시잖아요. 중간 선거에 지면은 탄핵입니다. 아니면은 상원이나 하원 중에 한 곳만 지더라도 거의 레임덕이 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움직일 것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5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식 시장의 생리를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냐, 이 시장을. 자, 그리고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멘트를 날리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가 자신의 입으로 주식 시장을 부흥시키지 않을 것인가.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특히 내년 11월 달까지는, 그리고 내년에 또 월드컵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을 크게 부흥을 시킨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일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좀 기억을 하면서 큰 물줄기라고 해야 될까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어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분위기가 정말 극단의 공포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제 주가 흐름이었고, 특히 우리를 늘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막판 한두 시간에 고꾸라지는 그 모습을 어제 보이지 않았다. 나스닥 지수에서.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저는 V자 반등을 늘 해왔다. 늘 해왔다는 게 항상 뭐 100% 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심하게 아주 급박하게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V자 반등을 했었다. 고꾸라질 때도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염없이 떨어졌겠지만은 V자 반등을 할 때도 하염없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로 폼을 일으키면서 올라갔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쯤 되면은 380달러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지? 400달러 때, 420달러 대로 다시 회복을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잖아. 1 더하기 1은 뭔가 하는,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네요. 너무나 낮은 난이도의 이 테슬라 투자했는데 나는 왜 또 매수를 하지 않고 또 그 공포가 기회라는 것을 이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많이 모아가지 못했을까? 또 그 후회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데. 왜 나는 380달러 때, 390달러 때 비중을 못 실었을까? 자,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빨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150달러에서 170달러, 180달러 올라갔었을 때도, 너무 늦은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보면 180달러나 150달러나 변별력이 없는 것이죠. 350달러나 360달러, 320달러 때 내가 매수를 했었어야지. 왜 350달러 때 나는 매수를 지금 하려고 이제서야 고민하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350달러도 황금 찬스였던 것이거든요. 자, 400달러가 무너진 상태에서의 주식을 못 쓸어 담았다고 한다면은, 테슬라 주식을. 지금, 420달러. 물론 오늘 또 조정이 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지수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자, 만약에 조금 빠진다고 한다면은 모아가기 좋다. 근데 400달러 아래에 한 번 더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왜 내가 모아가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할 때가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여전히 좋은 기회였다 하는 부분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해 나가는 투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매우 이제 유사하게
공통적으로 일어났었던 패턴들입니다. 350달러 때 너무나 후회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주 저렴했었다. 250달러 때도 210달러 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도 좋은 기회가 되었었구나. 회고를 하는 것이죠. 190달러. 130달러 왜 못 모았지? 바보같이. 190달러도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다. 지금 420달러든 410달러든 430달러든 450달러든 심지어 나중에 내년 이맘때가 됐었을 때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450의 사건, 420의 사건, 390의 사건 너무나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구나. 우리가 회고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투자에 앞으로의 매수 전략에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